조선 후기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양반가인 김대감 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65세의 김대감이 32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옥향을 첩으로 들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저 늙은 양반이 무슨 젊은 계집을 데려온다고 주책이야?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 많고 권세 좋은 자신이라면 젊은 여인 하나쯤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옥향은 정말 빼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길거리를 지날 때면 모든 사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어쩔 수 없이 첩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기품만큼은 여전히 고상했습니다. 옥향아, 이리 와서 나를 좀 부축해다오. 김대감이 기침을 하며 불렀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젊은 첩을 맞이한 후로는 무리를 하려다가 몸이 더욱 상한 것 같았습니다. 예, 대감마님. 옥향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부부의 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몸이 약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몸조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보약을 좀 드셔보시지요. 옥향이 탕약을 정성스럽게 끓여와서 올렸습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받아 들고는 옥향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옥향아, 내가 이렇게 늙어서 너에게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대감마님? 아니다. 너 같은 젊은 여인이 나 같은 늙은이와 살아야 하니 속이 답답할 게 아니냐. 김대감의 말에 옥향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창 나이인 32의 여인이 65세의 노인과 살아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대감이 또다시 옥향을 불렀습니다. 옥향아, 오늘 밤에는 좀 해보자꾸나. 김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만 하일 텐데 뭘 또 하시겠다는 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대감은 온 힘을 다해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숨만 거칠어질 뿐이었습니다. 준비만 오래 하다가 정작 시작하면 금방 끝내버려서 옥향은 한 번도 그 일에서 참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옥향아. 김대감이 숨을 헐떡이며 사과했습니다. 옥향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허탈함과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젊은 여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가끔 옥향은 혼자 있을 때 부엌에서 미끈한 가지를 다듬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 매끄럽고 단단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대감의 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무리를 했던 탓인지 기침이 더 심해지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봐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기운을 내십시오. 옥향이 정성껏 간병했지만 김대감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김대감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대감 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김대감이 마을의 큰 어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상복을 입은 젊은 과부 옥향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젊은 나이에 벌써 과부가 되다니. 그래도 김대감님의 첩실이니까 평생 편하게 살겠지. 젊은 게 문제야. 혼자 어떻게 살려고. 장례를 치른 후 옥향은 김대감 댁의 별채에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의 아들인 준석이 대를 이었지만 그는 아직 23의 젊은 나이라 첩인 옥향을 대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옥향 어미, 불편한 것은 없으십니까? 준석이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준석은 23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 옥향은 32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겨우 9살에 불과했습니다. 옥향은 준석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의부사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젊은 동생 같은 사내였습니다. 김대감과는 달리 준석은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보기만 해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참 싱싱해 보이는구나. 나도 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옥향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특히 준석이 본체에서 지내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옥향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을 때 준석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대신 길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석은 옥향의 손에서 두레박을 받아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손이 스쳐 지나갔는데 옥향은 준석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은 사내가 해야 합니다. 준석도 옥향의 부드러운 손길에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첩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김대감이 세상을 떠난 후 23의 김준석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어서 자제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여색을 밝히는 것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도련님, 아침 진지 차려놓았어요. 20살의 여종 덕이가 상을 차려놓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덕이는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탐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저고리 안으로 살짝 드러나는 풍만한 살집이 준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덕이야, 이리 좀 와봐라. 예, 도련님. 덕이가 다가오자 준석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 도련님.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나이는 몇 살이냐? 이제 25살입니다. 그래, 한창 때로구나. 이 집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갑돌이 말이냐? 그놈이야 뭐. 머슴 주제에 감히. 준석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며 덕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덕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 향기롭구나. 이런 향기는 처음이야. 준석이 덕이의 목덜미에 코를 묶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덕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정말 안 됩니다. 결국 덕이는 준석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틈만 나면 덕이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이야, 방 좀 치워라. 핑계는 많았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덕이를 만지고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덕이는 매번 피하려 했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덕이의 서방인 갑돌이는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부인, 요즘 도련님이 자꾸 부르시던데. 괜찮소? 그냥 일 시키시는 거예요. 덕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서방에게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갑돌이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이 젊은 여종들만 골라서 자신의 방으로 부르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젊은 계집들만 골라서 부르신다지 않소. 조심하시오. 갑돌의 말에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석은 마침내 덕이를 붙잡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앙탈 부리고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거라. 도련님, 정말 안 됩니다. 제발요. 시끄럽다. 주인 명령을 안 들으려 하느냐? 준석은 덕이를 억지로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덕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사내의 힘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저는 갑돌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준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덕이의 저고리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네 서방보다 더 아껴줄 터이니. 덕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덕이는 맥을 못 추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소? 아무것도 없어요. 덕이는 고개를 돌리고 울었습니다. 갑돌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슴 신분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석의 못된 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27살의 여종 복순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너도 참 이쁘게 생겼구나. 도련님, 복순이는 덕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예뻐해 줄 테니까. 준석은 복순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몸서리를 쳤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저에게 서방이 있습니다. 개똥이 말이지? 그 녀석도 머슴일 뿐이야. 준석은 태연하게 말하며 복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복순도 덕이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순이의 서방개똥이 역시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머슴이 주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칩시다, 부인. 개똥이 말했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우리 같은 종들이 도망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당하고만 살라는 거요? 참아야죠. 어쩔 수 없어요. 복순이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개똥이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덕이와 복순이 모두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갑돌이와 개똥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내들이 임신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도련님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청지기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덕이와 복순이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준석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게 내 알바냐? 서방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련님 때문이라고. 증거가 있나? 서방들이 있는데 내 탓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준석은 뻔뻔하게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거세게 수군거렸습니다. 김대감댁 도련님이 여종들을 희롱한다던데. 그래서 애까지 들어섰다는데 큰일이네. 머슴들이 불쌍하기도 하지. 갑돌이와 개똥이는 다른 머슴들과 모여 앉아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보자고. 같이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도련님을. 하인들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김대감 댁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냐? 머슴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인데 이번엔 도련님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자 김대감 댁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석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쉽게 행동을 고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 어쩌라고.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주변 시선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하인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옥향은 별채에서 홀로 지내며 집안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석이 여종들을 희롱해서 임신까지 시켰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옥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대감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을 단단히 혼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다면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준석은 아직 혼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내가 나서야 하나? 옥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색이 준석의 새어머니라지만 나이 차이가 겨우 9살이라 어머니 역할을 하기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옥향은 결심을 하고 본체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본체에 발을 들여놓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김대감과 함께 살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옥향어미,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청지기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준석 도련님은 어디 있느냐? 도련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옥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준석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옥향 어미? 여기까지 어쩐 일이신가요? 준석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옥향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김대감이 옥향을 왜 첩을 들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앉아 있으세요. 저도 앉을 테니. 옥향은 준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석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의 첩실이라는 관계 때문이고 둘째로는 옥향이 너무 아름다워서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련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를 줄 알았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덕이와 복순이 이야기 말입니다. 이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모른 척하려 하나요? 그건 변명은 하지 마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하세요. 옥향의 날카로운 시선에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첩실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네. 준석의 작은 대답에 옥향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도련님이 그렇게 철없는 줄 몰랐네요. 돌아가신 아버님께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옥향 어미.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요? 머슴들이 얼마나 분해하는지 아시나요? 옥향의 질책에 준석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도 요즘 머슴들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갑돌이와 개똥이 눈빛이 무섭습니다. 당연합니다. 도련님이 남의 아내를 희롱해놓고 뭘 바라시나요? 옥향은 준석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사내의 혈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여종들을 건드리는 것을 당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머슴들에게 사과하고. 사과요? 제가 머슴들에게요? 준석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양반가의 도련님이 머슴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큰 사단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옥향의 말에 준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옥향 어미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여종들을 그만 괴롭히겠다 약조하고 머슴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보상이요? 돈이든 땅이든 뭔가는 줘야지. 그래야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옥향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쉽게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또 뭔가요? 도련님이 그렇게 여색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석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지. 아직 혼이 나지 않았으니 욕구가 있을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방에 있는 여종들까지 건드리는 것은 선을 넘은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혼인할 상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차차 해결될 일이고. 옥향도 뾰족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몸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준석의 솔직한 고백에 옥향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옥향 어미께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준석의 말에 옥향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외로움을 참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생집이라도 다니는 건 어떻겠어요? 옥향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기생집요? 그래요. 집안 여종들에게는 손대지 말고 그렇게라도 풀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준석은 옥향의 제안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어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둘의 대화는 끝났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았습니다. 특히 준석은 옥향과 이야기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첩실이라는 관계를 잊고 그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옥향 어미, 준석은 옥향이 일어서려는 순간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혹시 옥향 어미도 외로우시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옥향은 당황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달이 넘었는데 옥향 어미도 아직 젊으신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하는 게 아닙니다. 옥향이 급히 말을 끊었지만 준석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옥향 어미와 저는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요? 둘 다 외롭고 둘 다 혼자이고 준석의 말에 옥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둘 다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대감님의 첩실이고 도련님은 그 대감님의 아들 아닌가요?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그리 많지 않고 준석의 말에 옥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석의 솔직한 고백에 옥향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제 가겠어요. 도련님은 저와 한 약속을 잊지 마세요. 옥향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옥향 어미, 준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옥향은 돌아보지 않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석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옥향은 준석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둘 다 외로운 처지였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석은 옥향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생집에 몇 번 다녀오기도 하고 여종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기생집에서 돌아온 준석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뭔가 달라. 준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생들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옥향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여인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준석은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향이 준석을 다시 불렀습니다. 도련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옥향 어미. 이번에는 옥향의 별채에서 만났습니다. 준석이 별채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방을 보니 옥향의 성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옥향이 차를 우려서 내왔습니다. 준석은 별채 안에서 옥향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괜히 긴장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기생집 다니는 것으로 해결되시나요? 옥향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실 별로입니다. 준석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별로라는 건가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할까요? 준석의 말에 옥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도 김대감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공허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옥향 어미께 여쭤봐야 할 일인지. 도련님이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되는 것이죠. 혹시 다시 여종들에게 손을 댈까 봐서. 옥향의 걱정에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 드렸잖아요. 고마워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줘서. 하지만 도련님이 계속 괴로워한다면 옥향이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녀도 요즘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들 때문이었습니다. 옥향 어미도 혹시 외로우시지 않습니까? 준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옥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옥향 어미도 아직 젊으신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입니까? 옥향 어미와 저는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요? 둘 다 외롭고 둘 다 혼자이고. 준석의 말에 옥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둘 다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향 어미,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적 없으셨나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옥향 어미를 보면 가끔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준석의 고백에 옥향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첩실과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9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저는 23이고 옥향 어미는 32. 오히려 잘 맞는 나이 아닙니까? 준석의 말에 옥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 뭘 어쩌자는 건가요? 옥향 어미께서 허락하신다면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면 어떨까요? 옥향은 준석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혹적이기도 했습니다. 김대감과의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그것을 준석과라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안 됩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옥향 어미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롭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준석의 말에 옥향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김대감은 늙고 병약해서 제대로 된 부부의 정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준석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옥향이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라? 네,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준석의 말에 옥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소문나면 곤란합니다. 옥향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말처럼 서로 위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도련님이 다른 여종들을 안 건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야. 옥향의 작은 대답에 준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한 번만이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약속드립니다. 준석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일 밤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에. 옥향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뵙겠습니다. 준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옥향이 준석을 배웅하고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옥향은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준석이라는 젊고 건장한 사내와 함께라면 김대감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향과의 약속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건가 싶으면서도 기대감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좋은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청지기가 말했지만 준석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녁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한복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자 준석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에 들어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별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옥향이 문을 열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도련님. 옥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고 차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옥향이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옥향이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차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된 탓이었습니다. 오늘 한 번만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옥향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아름다움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얀 피부와 긴 속눈썹, 붉은 입술. 준석이 옥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옥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옥향의 얼굴에 다가갔습니다. 옥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옥향은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준석이 속삭였습니다. 옥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석의 손이 옥향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에 옥향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도련님,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준석의 약속에 옥향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준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해. 옥향의 중얼거림에 준석은 더욱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준석의 다정한 말에 옥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금기를 넘나드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옥향은 준석의 능숙한 손길에 놀랐습니다. 김대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준석은 여러 여종들을 건들면서 여인의 몸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준석이 옥향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옥향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련님, 옥향의 신음소리에 준석은 더욱 섬세하게 그녀를 어루만졌습니다. 허벅지를 살짝 조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서두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천천히. 그래, 그렇게요. 옥향이 준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녀도 김대감 때와는 달리 진정한 여인의 기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자 옥향은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남녀 간의 정을 맛보았습니다. 김대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진한 감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준석은 들키기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옥향은 아쉬웠지만 준석을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그녀는 방금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한 번만일까? 옥향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준석과 함께라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도 옥향의 향기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향 어미, 정말 아름다우셨어. 준석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볼 때마다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청지기가 말했지만 준석은 괜히 움찔했습니다. 혹시 뭔가 들킨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네,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다행히 의심받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옥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과 마주쳤을 때 괜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 아닐세. 뭐 좋은 일이 있겠는가? 옥향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둘 다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 맛을 보고 나서 어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둘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준석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옥향 어미,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옥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점점 그 감정도 무뎌져 갔습니다. 대신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이미 무의미해졌습니다. 둘은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대감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과 열정을 준석과 함께 발견한 옥향이었습니다. 준석과 옥향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옥향 어미, 오늘도 뵐 수 있을까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 밤 만나고 있었습니다. 또 너무 자주 만나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옥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준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조심히 다닐게요. 준석의 간절한 부탁에 옥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도 둘은 별채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도 사라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련님, 요즘 정말 행복해요. 준석이 옥향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건 살면서 처음입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래 비밀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흔적은 남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 덕이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녘에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별채에서 나오는 준석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도련님이 왜 저 시간에 별채에서 나오시지? 덕이는 의아했습니다. 별채에는 옥향만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덕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생각이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덕이는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준석이 별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 덕이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준석과 옥향이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덕이는 서방인 갑돌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 일이요? 도련님이 밤마다 별채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갑돌이는 덕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확실해요? 네, 2번이나 봤어요. 갑돌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준석이 옥향과 그런 관계라면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도련님이 작은 마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요?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소문은 빠르게 하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세상에. 아버지의 첩실과 놀아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도리상 맞지 않는 일이지. 하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는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금기를 넘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청지기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하인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혹시 김대감 댁의 친척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준석과 옥향은 아직 이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옥향 어미,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하지만 가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이런 일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옥향의 걱정에 준석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면.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 댁에 무슨 일이 있다던데? 응, 들었어. 도련님이 아버지의 첩실과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충격과 비난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향이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향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향은 청지기의 태도도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옥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과 준석의 관계가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과 만났을 때 옥향은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련님, 요즘 사람들 시선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마치 우리 사이를 아는 것 같은. 준석도 사실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지만 둘 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비밀로 남을 수 있을지. 며칠 후 마침내 이 비밀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말이죠. 어느 날 밤 청지기가 급한 일로 준석을 찾아갔다가 그가 방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인들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청지기는 몰래 별채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별채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들리는 소리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이것은 김대감 댁의 체면에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건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문이 김대감 댁의 친척들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의 형인 김판서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런 패륜이 어디 있느냐? 당장 가서 확인해 보겠다. 김판서는 하인들을 데리고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이런 일은 문중 전체의 명예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김 판서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청지기가 급히 달려와 알렸습니다. 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버지가 갑자기 오다니. 그날 오후 김판서 일행이 김대감 댁에 도착했습니다. 청지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맞이했습니다. 대감마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행차하였습니까? 어쩐 일로라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느냐? 김판서의 호통에 청지기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준석이 이놈은 어디 있느냐? 도련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김판서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준석은 김판서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큰아버님! 이 못된 놈! 무슨 짓을 한 거냐? 김판서가 호통을 치자 준석은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결국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큰아버님, 그게? 변명하지 마라! 네 아버지의 첩과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 직접적인 질문에 준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페르나 같은 자식! 너 정신이 나갔느냐? 김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준석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제사상에 무슨 면목으로 설 것이냐? 한편 별채에 있던 옥향도 소동을 들었습니다. 밖이 시끄러워서 나와보니 김판서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큰일 났구나. 옥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옥향은 어디 있느냐? 김판서가 옥향을 찾자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나왔습니다. 대감마님. 네 년이 감히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 옥향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 동생의 첩이 되어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김판서의 호통에 옥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준석과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큰아버님! 준석이 옥향을 감싸려 했지만 김판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이미 집안 망신을 다 시켰는데 또 무슨 말을 하겠느냐? 김판서는 즉시 옥향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첩이긴 하지만 김대감의 여자였는데 그 아들과 관계를 맺었으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옥향 어미! 준석이 옥향을 부르며 다가가려 했지만 김판서가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다. 옥향은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판서의 명령에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청지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옥향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이라고 해봐야 이미 몰락한 집안이었지만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옥향은 준석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판서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옥향은 청지기에게 부탁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준석은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향 어미. 하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덕이와 복순이는 특히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불쌍해. 작은 마님.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신 것도 옥향님 덕분이었을 텐데. 하인들은 이제야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았던 것도 옥향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판서는 며칠 더 머물며 집안을 감시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행실을 바로잡을 때까지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김판서의 엄명에 준석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준석은 옥향이 떠난 후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도련님, 진지 드세요. 덕이가 밥상을 들고 와도 준석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되었다. 가져가거라. 도련님, 이러시면 몸이 상합니다. 하지만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이 옥향에게 가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일주일 정도 머문 후 돌아갔지만 준석을 단단히 경고하고 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김판서가 떠난 후 준석은 계속 옥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청지기의 반대를 무릅쓰고 옥향을 찾아 나섰습니다. 만서가 옥향 어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도련님,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발 말해다오.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 준석의 간절함에 청지기는 결국 옥향의 행방을 알려주었습니다. 준석은 즉시 옥향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옥향을 만났을 때 둘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도련님, 옥향 어미!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정말 많이. 둘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옥향이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멀리 가요.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준석의 제안에 옥향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곳에 있으면 계속 눈치만 봐야 해요. 준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멀리 가요. 옥향이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한양을 떠나 멀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 그들은 평범한 부부로 지냈습니다. 준석이 옥향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모르니까 상관없었습니다. 도련님,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저녁 옥향이 준석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해요. 준석의 대답에 옥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그들은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평범한 부부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사이좋은 부부라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둘이나 생겼고 작은 농장도 꾸려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한 적 있어요? 어느 날 옥향은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뭘요? 그때 일, 우리가 함께한 일들. 준석은 옥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 만약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금기를 넘나드는 위험한 것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이렇게 옥향과 준석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